미국 의회가 바이든을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하려 하자 트럼프 시위대가 난입하며 워싱턴 일대에 극심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지아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2석을 모두 차지하며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는 이른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했는데요. 증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대우의 경제 읽기, 오늘도 김대우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미국 대선은 참 여러모로 이전에 볼 수 없는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바이든의 당선을 확정짓는 날까지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을 했거든요. 이 상황부터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미국 시간으로 이 1월 6일 오후경인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아침 새벽이었어요. 여기서 미국 워싱턴 캐피탈 힐이라고 그러는 미국 의사당 앞에서 원래 트럼프 지지자들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대가 법적으로 허락된 지역을 이탈해서 백악관 의사당 쪽으로 이제 몰려갔고, 그 중에 일부는 의사당 안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일부 언론들은 이것을 난입이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네. 한 명의 여성이 불의에 총을 맞아서 사망하는 미국 역사상, 의회 역사상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 바람에 미국 의회의 상원, 하원, 합동위원회, 사실 이번 합동위원회는 미국 대선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거든요. 그동안 11월 3일 선거인단이 투표를 했고, 거기서 뽑힌 선거인단이 12월 14일 공식으로 자기가 어느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고 표명을 했습니다. 그 표를 이번 의회에서 개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표가 유효하냐 무효냐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가리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저 절차가 보통 한 30분이나 1시간이면 끝나요. 그런데 이제 여야 간에 공화당 의원들이 일부 그 절차에 문제가 있다, 다시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이에 저 시위대들이 난입을 했고, 그 바람에 이 상하합동위원회는 돌연 취소가 돼서 이 국회의원들이 도망을 갔다가 다시 나와서 지금 이 시간에 그 선거인단의 개표 확인 작업을 다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미국 하면 참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조금 얼룩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증시에도 영향을 줬다고 하고요. 또 이런 가운데 이제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결과가 나오면서요, 미 민주당이 이제 백악관에 이어서 상원, 하원까지 장악을 하는 일명 블루웨이브라고 하죠. 이게 현실화됐는데 저희는 또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코너니까 미국 증시에는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줄까 궁금합니다. 예, 미국의 앞으로의 대선 판도나 국회의원 의석 구도는 미국 정시나 아니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밤에도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었더랬어요. 네. 그러다가 워싱턴에서 터져나온 저 두 가지 소식. 바로 첫 번째가 시위대들의 의사당 난입. 그리고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미국 상원 의석에서 이 블루웨이브가 됐다. 이 블루웨이브라는 것은 한마디로 블루는 미국의 민주당 색깔입니다. 민주당 색깔이 청색이죠. 그 웨이브는 물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싱턴 전체가 청색으로 완전히 물결치고 있다. 그러니까 백악관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집권했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권력기관인 하원 역시 그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밤사이 선거에서 조지아주 선거 마지막 선거에서 2명 모두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세 군데 기관이 모두 블루 컬러가 돼버렸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소식이 나온 이후에 뉴욕 증시가 급격하게 하락 반전을 했어요. 나스닥 지수는 결국은 떨어졌고, 이 다우 지수는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상승세가 많이 꺾였어요. 이제 이 대목이 앞으로 내일 또는 앞으로 향후 한두 달에 세계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라는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바이든이나 민주당이 그동안 법인세도 인상을 많이 하겠다고 했고, 뭐 대형 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이런 게 좀 증시에 악영향을 줬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 대선 11월 3일 날 대선이
민주당의 승리로 되었을 때 주가가 많이 오르고 세계 경제인들이 많이 안도한 것은 대통령과 하원은 민주당에 가더라도 많은 비토권과 인준권을 가지고 있는 상원이 공화당 50대 48로 공화당이 좀 더 앞서는 형국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균형과 견제, 민주당 독선과 독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안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결선 투표까지 간 조지아 선거에서 2명의 현역 공화당 의원이 떨어지고 민주당이 당선되면서 지금 그래픽에도 나온 대로 이 50대 48의 구도가 50대 50으로 됐거든요. 여야 동수인데 미국 헌법에 따라서 상원은 여야 동수일 경우에 상원 의장을 겸하게 돼 있는 부통령, 그러니까 이번에 해리슨 당선자가 앞으로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게 되면 상원 의장을 맡게 되는데 그분이 캐스팅 보트로서 가부 동수일 경우에 결정권을 갖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상 상원이 장악을 했고 상원이 장악됐다면 이제 민주당 후보 마음대로 될 것이다. 이런데 민주당이 그동안에 공약해놓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 공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세율을 올리겠다. 증세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세금을 낮췄다. 그래서 세금을 현재 법인세가 21%인데 이것을 28%로 올리겠다. 이 대목에 대해서 이 뉴욕 증시는 세금을 올리면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금 10%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요. 네. 또 지금 대형 IT 기업, 이게 독점 체제다 해서 이것을 규제하겠다고 그러는데 역시 뉴욕 증시에서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이른바 이게 팡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FAANG.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 우리 서학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이 기업들 주가가 대폭락을 하는 이런 사태가 야기가 된 것입니다. 네, 그래도 언뜻 생각을 하기에는 이제 상하원까지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이제 백악관에도 바이든 이제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좀 힘있게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이게 또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짧은 식견으로는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계에서는 지금 한쪽에서는 예. 바이든 정부가 와서 민주당 독재를 하는 바람에 세율을 올릴 것이고 그에 따라서 경기가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본격적이고 과감한 경기 부양책, 돈을 푼다든지 또는 시중에 채권을 사들인다든지 이런 정책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바로 그런 대목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코로나19 경기 타개책이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세력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든 후보가 친환경 정책 그리고 전 산업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이런 파리 기후 협약 같은 데도 빨리 지금 다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산업은 주가가 크게 오르고 예.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반대로 이제 돈을 많이 풀게 되면 미국 돈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 돈 이제 환율 면에서 미국 사람들이 좀 불리해지는 또 제조업이 불리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상반된 엇갈린 이런 그 장단점들이 표출이 되는데 우리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장점과 단점이 지금 동시에 올 수 있거든요. 네. 그 장단점을 잘 따져서 바이든 시대 그리고 블루 웨이브 시대, 민주당 독식 시대에 벌어질 경제 정책에 미리 대처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하신 우리 경제는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예, 이 또한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지금 그렇군요. 다가오는데요. 돈을 풀게 되면 미국이 돈을 풀게 되면 우리도 사실 돈을 더 풀어도 우리 경제에 충격을 덜 받게 되기 때문에 당장의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가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은 좀 타격을 받겠지만은 또 우리나라 정권 시장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 거시경제 조건이 바뀐다. 예. 그래서 거기서 유리해지는 조건은 우리가 크게 활용을 더 많이 하고 불리해지는 조건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를테면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 이런 것은 미국의 수출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환경 기준을 많이 높이면 예. 그런 데 따라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정말 퇴임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중국 기업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중국 3대 통신사 상장 폐지를 철회를 했다가 다시 결정을 했는데 이 배후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배후에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은 일단 중국이 미국을 따라오는 중국 패권주의를 막겠다 하는 것이었고, 사실 저 대목이 미국 국민들 사이에 폭발적인 지지를 얻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슬아슬한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등을 하지는 못했지만 대중국 규제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들이 여전히 트럼프가 정책을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대목에서 바이든이 굉장히 지금 정책을 세워가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지금 그동안에 친중국 노선을 취해왔는데, 바이든 후보로서는 미국 국민들의 지금 중국 견제 심리가 큰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중국 기업에 대한 이런 규제를 마구 높여놓으면 새 취임한 이후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내릴 수가 없거든요. 이미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된 것은 미국에서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두 가지 의도가 있겠죠.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초기에 바이든 스타일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고, 또 하나는 역시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나았다는 국민적 트럼프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중국 견제 전략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특히 지금 이 알리페이라든지 또 중국의 많은 통신업체,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 문제가 있다 이런 것보다도 중국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이 미국의 정보를 빼가는 중국 인민군의 수족이다라는 지금 명분을 걸어서 퇴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까지 중국 때리기는 좀 더 강력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긴장 수위도 당분간은 더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중국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고, 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뻔히 알고 있는 바이든 당선인은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역시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역사학자, 최초의 역사학자 투키디덱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페르시아 전쟁사를 쓰고 했던 그분인데, 이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투키디덱스의 함정이 있습니다. 인류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두 명의 왕자가 한 정글에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테네가 잘 나가다가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나오니까 두 나라가 세계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게 이제 이 유럽에서의 최초의 전쟁인데요. 지금 상황도 중국이 너무나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미국의 여론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의 이런 대중국 때리기 기조를 결코 쉽게 바꾸지 못할 것으로 보여요. 그것을 해지하려면 거기에 따른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대목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시겠죠.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눈에 보이는 관세 정책이라든지 수출 금지 정책 이런 것보다는 환율 정책을 써서, 또는 다른 나라와 통상 외교 연합군을 형성해서 중국을 옥누르게 하는, 옥죄게 하는 그런 정책으로 패턴은 좀 바뀌겠지만 미중 무역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의 전략적 선택, 이 무역 외교에서의, 통상 외교에서의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가 우리 국익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미 대통령이 바뀌어도 계속될 것이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우의 경제 읽기, 오늘도 김대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